백두대간 인문기행 47화 가락국기 편입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러니 삼국유사 기입편 가락국기를 보면은 이민년 서기 42년 3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순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기간 9간 족장이 흐르는 물에 개욕을 하고 구지봉에 올라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데 화창한 하늘에서 갑자기 신령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듣거라, 너희들이 간절히 소원하여 노래를 부르면 하늘에서 왕을 내려주마. 하늘의 소리를 들은 구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기뻐하며 구주가를 부르고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그러자 꼭 거짓말같이 화창하던 하늘에서 자색줄이 내려왔고 줄에는 금빛 상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놀란 구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금빛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 붉은 도자기에 쌓인 황금알 6개가 가시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구간들은 황금알을 이동안의 집에 모셔두고 각자 자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12일이 지난 후 9구간들은 다시 상자를 열어보니 6개의 알이 모두 어린 동자로 깨어나 있었습니다. 처음 나타났다고 하여 이름을 수로라고 하여 그 중에 한 사람이 보름날에 즉위하였는데 동자들은 나날이 자라 다시 12일이 지나니 키가 9척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구간들이 먼저 아래서 깨어난 사람을 받들어 임금으로 사급하니 이가 곧 수로왕입니다. 나라를 떼가락이라고 하고 가라국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래서 깨어났다는 동자는 우리는 천부인 북방철기 문화를 전수한 백두대간 환웅과 당군의 전통성으로 봐야 합니다. 금빛 상자 아래서 깨어났다 하여 성을 김씨라 하고 나라 이름을 가야 가락국이라고 했는데 이때가 신라 유리왕 18년 서기 41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나머지 5사람도 주변 5국가의 가야의 임금이 되었는데 육가야는 김해의 건강가야, 고령의 대가야, 고성의 소가야, 성주의 성산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함창의 고령가야를 말합니다. 수로왕이 홍익인간 제세이하와 건강가야를 태평생도로 다스리던 어느 날 멀리 남쪽의 바다에서 붉은 독과 붉은 깃발을 단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수로왕은 기뻐하며 유천간을 비롯한 신하들에게 나가 배를 맞이하라고 하였지만 배 탄 연인은 대신들을 따라 나설 수 없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수로왕이 직접 배에 갔고 배 탄 연인은 20여 명의 신하들과 남방문화의 진술한 파사, 석탁화, 금, 비단, 옥 등 보물을 가지고 수로왕에게 할애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인데 성은 허이고 이름은 항옥이며 나이는 16세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 금년 5월에 부왕과 모우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젯밤 꿈에 천재가 나타나 동쪽의 수로왕을 만나 혼인하라고 전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로왕과 허황옥은 혼인을 하였고 부부는 가야의 백성을 태평성대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나이가 157세였다고 합니다. 온 나라 사람들은 땅이 꺼진 듯이 슬퍼하여 구지봉 언덕 동쪽 언덕에 장사하고 왕후가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던 은혜를 잊지 않으려 하였다고 합니다. 고조선 선사시대 진안과 외하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필자는 봅니다. 그 이유를 앞에서 여러 번 밝혔듯이 고래가 많은 경해의 고래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증거는 세계 유일의 은양 안구대 방각하에 남아있습니다. 갱하라고 불리던 동해는 북쪽 감차카 반도에서부터 울산 앞바다까지 당시 가장 많은 고래가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방구대 안각회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고조선 때부터 지난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래 사냥의 질서와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젖먹이 새끼고래와 산후조리로 미역을 먹는 어미고래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다 건너 외에서는 족배를 타고 울산 앞바다로 고래 사냥을 왔을 것입니다. 왜는 원시적인 돌도끼나 돌창 등으로 고래를 사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35통 이상 되는 귀신고래는 잡을 수도 없고 잡아도 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수인 새끼고래의 무분별한 고래 사냥을 두고 진한 사랑과 마찰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신라의 연호랑 세오녀 설화는 외화의 문화적 차이를 잘 설명해주는 설화입니다. 344년 신라 홀에 이사금 35년 2월에 외국이 신라의 사신을 보내와 신라 공주와 혼인을 요청했으나 신라 홀의 이사금은 공주가 이미 기혼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외는 346년 신라의 풍도로 기습하여 서라벌까지 위협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까이 있으면 잘 지낼 수 없는 법, 적의 적은 동기라고 했나요? 외와 신라의 관계가 좋지 않음으로써 외는 자연스럽게 선진화된 한반도 북방 문화를 가야나 백제의 문물을 받아들이며 친교를 맺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국제 질서 아닙니까? 399년 외와 백제는 왜군의 군사가 함께 신라를 대대적으로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라 뇌물마리간 뇌물왕은 급히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광개토 대왕은 급히 보병과 기병 5만의 대군을 신라에 보냈으나 난거성에서부터 백제가야외 연합군을 몰아내며 서라벌에 들어오니 선안에 왜군이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신라 서라벌에는 고구려군이 상주를 하였고 한동안 신라는 고구려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554년 대가야 백제 외가 연합하여 3만 군사를 이끌고 또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전투는 백제 성왕이 죽으면서 신라의 승리로 끝이 났고 그 결과 가야와 백제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라는 561년 1월 아라파산성에 산성을 쌓고 외의 침략을 대비하여 가라아야를 정벌합니다. 신라 준영왕은 즉시 그곳을 순행하여 창녕에 첫 경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영왕 순수비입니다. 562년 7월 신라에서 가라야 사다함을 부장으로 삼아 군사 5천이 대가야를 공격하였는데 사다함이 대가야로 쳐들어가 흰 깃발을 꽂으니 성한 사람들이 두려워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박정아의 화랑새기 필사반에 미실이 사다함에게 불났다는 풍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하되 임 앞에 불지 말고 물결이 친다 하되 임 앞에 치지 말고 빨리빨리 돌아오라 다시 만나 안고 보고 아흐 이미여 잡은 손을 참아 물리치나노. 이 시리였습니다. 대가야 신라에 저항하여 백제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백제는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9월 대가야가 계속해서 버티자 진영왕은 신라의 영웅 이사부에게 이만의 병력을 주어 공격을 하게 합니다. 이사부가 대가야에 다다르자 도솔지왕은 항복함으로써 대가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